54번 한번 보겠습니다. 54번. 자, 54번. 나 아까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 어때? 나 그 정도 강심장은 아니에요? 나 그 정도는 안 돼. 자, 54번이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땀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알겠죠? 원칙적으로 등기는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자, 그 다음 2번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죠? 여러분요,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은 보존 등기의 추정력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의 추정력하고,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요, 딱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보존은 뭐죠? 갑이 신축했다. 갑이 신축. 그 다음에 갑이 뭐를 했다? 사장을 받았다.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됐다? 등기는 을 앞으로 됐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가 입증이다? 을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전 등기는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다? 계약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 절차. 등기 절차가 뭐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만 추정력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추정력이 있다.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은 뭐냐면, 보증서라든가, 보증서나 확인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거나, 또는 진정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없고, 나머지는 다 추정력이 있다. 이것만 딱 보면 되잖아요. 자, 볼까요? 2번을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OX, X죠? 보존 등기 안 되죠. 신축을 해야 되죠? 신축한 자가 등기가 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 3번, 이런요. 3번,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한 때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에 의해 격려된 등기라도 뭘 갖는다? 추정력을 갖는다. 이게요, 사망자 명의 등기죄, 이것은 뭐냐면, 그거 써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 말이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4번,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서 줄고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 5번은, 전 소유 명의자가 실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전 소유 명의자가 실제하지 않은 경우, 거기 가로 묶고, 그것을 허무인, 이런 허무인이라는 것은 허상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알죠? 허무인 명의의 등기, 현재 등기 명의자에 대한 추정력, 소유권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전 소유 명의자가 실제하지 않으면 허무인이죠. 이 등기는 무효거든요. 무효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에서 의뢰한 사람으로,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가 무효죠. 그럼 의뢰 등기도 무효가 되죠. 왜요? 등기는 뭐가 인정되잖아?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몇 번? 2번이요. 자, 55번요. 점유죠. 1번.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이익 줄 것이고, 사용이익은 뭐다? 바로 옆에 과실이죠.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그다 써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게 다 과실이죠. 사용이익, 천연과실, 법정과실 다 과실이죠. 2번요.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뭐랬죠? 임차. 그 토지는 무슨 점이다? 타주, 임차인이니까. 그럼요,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다 타주죠? 그럼 자주점유는 누구죠? 소유자하고 절도범. 그래서 절도범과 소유자는 무슨 점유? 자주점유, 이렇게. 3번, 점유물이 멸실훼손 줄 것이고, 그러면 점유물이 멸실훼손이죠. 그럼 이거 뭐다? 선자현존이죠. 선자현존. 선이인데 선이 동그라미하고, 선이 줄 거고 선 동그라미. 타주죠. 선타. 그럼 뭐죠? 현존이다. 손의 전부다. 손의 전부. 선자현존. 몇 번 얘기했죠? 선자현존. 3번 틀렸죠? 4번. 55번에 4번. 선이 점유자라도 줄고 본권에 관한 줄 것이면 본권이 뭐죠? 소유권. 여러분요,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이거 점자. 그 다음에 소타. 기억나요? 소타. 무슨 말이냐? 여기요,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도 여전히 자주점유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패소하면 타주점유다.
근데 둘 다 소재기시부터 무슨 점유다? 악의 점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의 점유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그러면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 패소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재기시부터 악의 점유자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 패소시부터 타주 점유. 패소시부터 타주 점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점유보조자죠. 점유보조자는 뭐는 없어? 점유보호 청구권 없죠. 자력구조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그다 써. 누굴 쓰죠? 누구면 간접점유. 간접점유. 간접점유자는요. 옆줄 긋고 자력 X라고 써. 그냥 자력구조인데 다 쓰면 힘드니까 자력 X 점 찍고 점유보호 O.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자력구조권은 없고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게 차이야. 그러니까 점유보조자하고 간접점유는 이걸 가지고 가장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러분요. 멸시에 대해서 할 때는 선자, 현, 전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6번은요.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됐죠?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물건을 을이 침탈했다. 이런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건 침탈이죠? 그러면 여기 봐. 갑이 우리가 이제 점유 횟수죠?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 을이죠? 을이 지금 침탈자죠? 그러면 침탈자고요. 여기요 상속인이죠? 이 상속인을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선악불문하고 반드시 침탈이죠? 그럼 침탈은 절도와 강도고요. 사기나 횡령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뭘 한다? 반한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몇 년에 청구한다? 1년. 이것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 이렇게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특별 승계인이죠. 승계인한테 이렇게 넘기죠. 그러면 승계인은 선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악의이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 만약에 병이 선의이죠. 승계인이.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1번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줄고 1년. 맨 끝에 출소기간. 2번요. 을이 선예병 줄고 선예병에게 X 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이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병이 지금 선이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을이 선예병에게 X 물건을 인도 선예병 줄 것이고 맨 끝에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행사한다? 악이한테 행사하죠. 선의한테는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란 말이죠. 3번 정답이죠. 4번 갑이 정소유 X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갑이 정소유 X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정도 을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갑이죠. 갑이 누구냐? 써 거기다가 임차인 이꼴 직접 점유 그 정도만. 그 다음 뭐냐? 정동그라미 정이 간접 점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4번의 밑에 보면 정도 이렇게 돼 있죠. 정도. 그때 정 동그라미 해봐. 두 번째 줄 거기다가요. 침탈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 침탈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 이렇게. 침탈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침탈 여부는 직접 점유 기준으로 한다.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예를 들어서 침탈했다. 그러면 간접도 침탈이고 직접이 침탈당하지 않았다. 간접도 침탈당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의 문제에서 보면 지금요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했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가 침탈당했죠. 그러니까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도 뭘 했다? 침탈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번은요. 만일 갑이 을의 사기 동그라미. 사기는 침탈이 아니다? 아니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57번은요. 점유 취득시효죠. 부동산 취득시효. 1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죠. 원시. 1번 정답이죠.
자주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내심의 의사가 아니죠.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 이렇게. 외형적, 객관적.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점유는 평온하고 공연해야 되죠. 간접 점유도 쇼츠로 완성할 수가 있죠.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봐봐. 이런 것이에요.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 있는데요. 을이 갑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한테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등기를 못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20년 여자 등기를 못 가져온 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을이 병한테 이렇게 월세 임대차를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이잖아요. 이 임차인이 무슨 점유죠? 직접 점유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이었죠. 임대인인데 간접 점유하잖아요. 그래서 20년 넘어가지고 우리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냐?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갑한테 주장하는 게 바로 취득시효거든요. 이때 취득시효는 간접 점유라도 된다 이 말이죠. 이 지금 우리 병한테 임차인을 주면 임차인은 100년, 1000년을 점유해도 안 되죠. 무슨 점유니까? 타주 점유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점유를 통해서 을은 무슨 점유하고 있어? 자기가 매수했으니까 무슨 점유? 자주 점유죠. 자주 점유. 그걸 간접 점유로서 자주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번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즉시 말도 안 되죠. 미등기 부동산 줄 것이고 완성 동그라미하고 완성 플러스 등기해야 소유권. 무조건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돼. 무조건 취득시효는 뭘 해야 돼? 등기. 미등기가 뭐 필요 없어.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 가장 속기 쉽죠. 미등기니까. 알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해. 됐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은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이죠.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뭐라 했죠?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죠?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인데 여기 을이요. 을이 지금 등기상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등기소유가 위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번 병이 지금 시효 완성을 했어요. 20년. 그럼 내가 등기를 청구하려면 을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을의 등기가 위조가 돼서 무효죠. 을한테는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뭐란다? 진정한 소유자죠. 이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 이 진정한 소유자를 병이 진정한 소유자를 뭐라 해서? 대위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해. 알겠죠? 그러면 1번 대위해서 말소하고 그 다음에 2번에 갑으로부터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2번 이렇게 이전 등기 이렇게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자, 58번은요.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 줄고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 맨 끝에 보존행위로 볼 수가 없다. 보존행위 동그라미 그래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이렇게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해야 돼. 위하여 플러스 각자 이렇게 각자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는 것이에요. 공유자 전 근데 여기 지금 봐봐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이 다른 공유자 그러니까 몇 명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이죠. 한 사람 죄송한데요. 키 찾으셨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 그래? 그럼 어떻게 문은 창고문을 여셨어요? 아직도 문 열고 있어요? 저분이 키를 전번째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요? 자요 창고문 키가 거의 있다 해가지고 창고문 키를 잃어버렸으니까 못 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번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봐요 여러분. 오직 공부에만 2번에 오직 2번에만 꽂혀있어. 2번 부동산 공유자 1인이 포기한 지분 1인이 포기한 지분은 어디에? 다른 공유자에게 다른 공유자 플러스 지분 비율로 기속 이렇게 다른 공유자 플러스 지분 비율로 기속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하죠. 이런 그걸 뭐라고 한다?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뭐라고 한다?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3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단독 동그라미 분할 청구 줄 것이고 근데 이때 공유물 분할은 전원의 동의로서 정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 있죠. 봐봐
우리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것하고 분할의 협의에 참가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공유 분할 있죠. 분할 청구는 누가 한다? 공유자 각자가 해요. 그런데 분할의 협의는 어떻게 해요? 그건 전원이에요. 전원. 만약에 소송으로 하면 뭐라고 하냐? 그것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필수적으로 공동 전원이 참가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 사람도 빠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무조건 협의에 다 무조건 참가를 해야 돼. 갑이 만약에 갑을병이 공유죠. 갑이 우리 공유물 분할하자 이렇게 청구하죠. 각자가 청구했죠. 그러면 갑을병 전원이 참가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것을 3번은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4번요.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죠.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다. 방금 얘기했죠. 거기다가 소송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전원이 참여해야.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요. 전원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은요.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건이죠. 그럼 얘기했죠. 그것은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OX, X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당연히 줄고요.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줄 죄송한데요. 5번의 두 번째 줄 공유물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써 박스하고 뭐라고 쓰냐. 공유물 분할하고 좋을 거 써요. 거기다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분할을 하면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9번이죠. 그럼 59번은 분묘기득권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58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분묘기득권이죠.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요. 20년 평원공연 줄 거예요. 20년 평원공연. 이러면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 자주 X라고 써. 자주는 안 돼. 왜요? 분묘기지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죠. 두 번째 줄 봐봐. 두 번째 줄 분묘기지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타주점이기 때문에요. 자주란 말이 들어가면 큰일 나. 그냥 평온하고 공연이란 말만 들어가야 돼. 분묘기지를 정하면 그 기지의 소유권, 기지의 소유권 절대로 안 돼. 기지의 소유권이 안 돼. 알았죠? 기지의 소유권 시효취득 안 된다고. 뭐를 취득한다? 거기다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해. 분묘기지가 아니고 분묘기지는 절대로 안 돼. 왜? 타주점이니까. 알았죠? 분묘기지는 뭐예요? 묘가 있는 땅을 얘기하고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그 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타인 토지의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 줄고 소유의 의사가 뭐예요? 자주죠. 자주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무슨 점이다? 타주점. 그래서 여러분 타인 토지의 분묘를 설치 소유 여기까지는 뭐냐? 분묘기지야. 기지 땅. 알죠? 기지하고 기지권하고 다르다고 좀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번 등기는 취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득 요건이다 줄고 취득 요건은 뭐냐? 봉분. 이렇게 봉분. 4번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시효취득. 맨 끝에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무상원칙이다 이 말이죠. 자, 시효취득하다 밑에 써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도 무상이에요. 무상. 돈 안 낸다 이 말이죠. 무상. 그 다음에 5번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이다. OX 몇 년?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줄곧 꺼서 분묘를 수호, 봉사하는 동안 존속, 분묘를 수호, 봉사하는 동안 존속. 그러니까 봉사, 수호하고 봉사하는 동안이니까 100년, 1000년 이 말이잖아 지금.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60번은요.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 자, 거기만.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인생 끝났죠. 뭘 물어보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법정 지상권.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 뭘 빼고 다다. 뭘 빼고. 임의경매 안 되죠. 임의경매. 366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안 돼요? 환지. 환지, 환매. 알죠? 안 된다겠죠? 환지, 환매. 그래서 정답은 몇 개다? 안 되는 거 몇 개? 환지죠. 환지. 하나. 나머지는 다 되죠. 환지 써. 옆에다가 환매. 또 써. 임의경매. 임의경매 안 돼. 3개 안 돼. 알겠죠? 되는 거 써. 옆에다가. 대물변제 옆에다 써. 되는 거. 대물변제 옆에다가. 그러면 강제경매. 그 다음에 불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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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한번 뭐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요. 대물변제, 불하처분,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 안 되는 건 환지, 환매. 임의경매는 뭐죠? 임의경매 맺죠? 이러면 아까 니을에 임의경매 썼죠? 거기다 써 가로 열고 닫고 366조 법정지상권 났어. 임의경매는 366조 법정지상권이에요. 강제경매는 관습 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됐죠? 정답 몇 번? 4개죠? 4개. 61번 지역권. 지역권은 지역권 줄 것이고 뭐죠? 종된 이렇게. 요역지 줄 것이고 주된 이렇게. 그러면 지역권은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요역지만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분리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맨 끝에다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절대로 안 돼요. 분리양도. 2번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요역지는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 동그라미하고 또는 전부일 수 있다. 일부 또는 전부. 그런데 토지 일부에다가요 지역권을 설정한 경우는 거의 등기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뭐죠? 땅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 보통. 알겠죠? 3번은요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대한 방해 예방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이게 3번이 뭐였냐면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걸 바꾼 거예요. 알겠죠? 반환.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었잖아. 반환은 뭐냐면 무권인 청구가 나왔죠?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 알겠죠?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 바꾼 거예요. 뭐냐면 지역권은 방해 예방,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없다? 예방 동그라미하고 반환 X, 반환이 없다. 4번 공유자 전원이 지역권을 취득해야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1인이 뭐죠? 취득 동그라미. 취득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거죠. 그러면 공유자 모두가 취득해야 돼? 한 사람이 취득해야 돼? 전원을 X하고 1인.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 1인이 취득하면 모두 취득해. 또 취득에다 옆에다 써. 소멸시효 중단.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하면 모두가 중단된다. 알겠죠? 2개. 1인이 취득하면 모두가 취득. 1인이 소멸을 중단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모두가 중단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뭐 할 수 없다?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이렇게 돼 있죠?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뭐 할 수 없다?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 1인은 줄 것이고 소멸시킬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하죠. 권리니까. 전세권이죠? 토지 전세권은 최다는 3년이다. 이거 틀린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럼요. 토지는 몇 년? 토지 동그라미 0. 0부터 10년. 0부터 10년. 그 다음에 써 옆에다가 건물. 건물은 1년부터 10년. 그래서 건물은 최단 1년부터 10년이고 토지는요. 0부터 10년이다. 이런 0부터 10년. 그래서 토지는 0부터 3년 아니에요. 건물은 1년부터 10년. 알죠? 봐봐. 이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전세권에서 건물 전세권만 특이한 게 2가지.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만 특이한 게 2가지. 뭐가 있어? 건물 전세권 최단 1년. 최단 1년 보장. 그다음 또 뭐가 있어?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이 2가지는 건물에만 있어. 토지에는 없어. 건물에만 있다고. 토지에는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법정갱신. 이런 법정이라는 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대항. 이걸 건물 전세권이다. 이렇게.
자, 2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하면, 여러분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 소유권 이전, 이건 전세권에서 수십 번 얘기한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요, 누가 전세권 반환 의무를 진다? 전세권 반환 누가 하죠? 여러분 봐, 여기 가박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전세권이죠? 여러분 전세권은 항상 뭐가 돼 있냐? 등기가 돼 있다니까? 등기가 돼 있으니까 항상 뭐가 있냐?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대항력이. 그럼 우리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줬죠. 그러면 갑에서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바뀌든지 말든지 이걸 양수인이고 신소유자죠. 양수인 또는 뭐란다? 신소유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이게 전세권이죠? 등기가 돼 있죠. 이건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당연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봐.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을이 있으면 이번에는 이 전세권이 병한테 양도가 된 거 있죠? 이건 양수인이죠? 전세권. 이 사람은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자가 전세권이 양도가 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설정자 갑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느냐? 그것은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어가지고 등기부서는 공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를 할 때는 설정자 갑에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잖아요. 동의가 필요 없이 하니까 어떤 책임이요? 불가항력적 손해.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뭐란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요?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는 거야. 갑이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해.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권을 넘겼단 말이죠. 그래도 갑이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이 병에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보면 이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에게 뭐가 된다? 이전된다.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3번은요. 전세금의 지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 5번 있네. 5번. 목적물의 인도 동감이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아주 중요해요.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4번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줄과 건물의 일부 딱 그러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줄과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다요. 건물의 일부 돼 있죠? 그런데 일부에다 동그라미 하고 뭐라고 쓰냐? 거기다가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됐죠? 지금 문제는요. 왼쪽 위를 보고 있는데 계속 밑을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다 보이는데. 알겠죠? 여러분 혹시 죄송한데 지금 이런 공시법 지금 등기법 강의하고 있어요? 지적법 강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1차만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차만. 1차만 하시죠. 1차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있죠.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부터 학원 강의 와가지고 공시법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토요일날. 근데 이번 주가 저 뭐? 공법으로. 네. 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토요일날 있잖아요. 토요일날 꼭 오셔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공시법하고 민법이 물권법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요. 공시법을 들어야지만 이게 서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법 토요일날 꼭 오셔가지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꼭 좀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63번은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다음 2번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 줄고 이것을 우리가 한다 타인 소유물이죠. 우리 유치권은 뭐예요? 타인의 물건이죠. 타인의 물건. 그러니까 타인 거기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타인은 누굴 얘기하죠? 나 빼고 다 타인이죠. 유치권자 빼고 다 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것도 되고 제3자 것도 되죠. 봐봐. 이런 거잖아요. 이 지금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이게 갑이죠. 갑이 소유자인데요. 이 갑의 자동차를 을이 빌려가지고 임차인이죠. 을이 빌려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병한테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래서 이 을이 병한테 수리를 맡겼어요. 이거 수리를 했죠. 수리업자. 수리했는데 수리비 안 주죠. 누가요? 을이. 그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차는 을의 것이 아니고 갑의 거잖아요. 그래도 유치권이 되죠. 이게 채무자잖아요. 알겠죠?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제3자 소유라도 유치권이 된다. 왜요? 유치권은 뭐라고 되어 있죠? 타인의 물건이라고 되어 있고 타인이라는 것은 유치권자를 제약으로 타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3번요. 계약 명의 신탁이죠. 계약 명의 신탁의 신탁자는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줄고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매매 대금 이런 유치권 안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매매 대금 그거 줄고 매매 대금 상당 매매 대금 또 뭐 안 돼? 권리금, 보증금, 보증금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유치권이 가장 정답으로 많이 한 거라고요. 그래서 계약 명의상에서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매매 대금 그다음 뭐라고? 권리금, 보증금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점유가 불법행위 줄고 점유가 불법행위 세 가지가 안 돼. 점유가 불법행위 써. 그럼 맨 끝에 줄고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유치권 밑에다 또 써. 두 가지 더. 주위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권리.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뭐죠? 통행지역권. 주위 토지 통행권, 통행권. 세 가지가 무조건 안 돼. 알았죠? 불법 점유는. 다 시험에 다 났어. 통행지역권, 주위 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유치권. 세 가지가 다 안 된다고. 불법 점유. 5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당연히 유치권의 피담보 청구가 될 수 있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줄 것이고 그 밑에다가 다시 써. 두 가지를 더 써. 차임 지급 시기. 차임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 점 찍고 전대. 임차권의 양도 점 찍고 전대. 이것을 뭐냐? 이 세 가지가 뭐냐?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차. 이런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란 말이죠. 이것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뭐다? 비용상환 청구권, 차임 지급 시기. 그 다음에 뭐다고? 임차권의 양도요. 이러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할 때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임대인의 동의.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64번.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여기 또 나왔죠? 어업권 나왔죠? 어업권. 그래서 뭐다? 1번 지역권이다. 지역권. 그래서 저당권은 전세권, 지상권에는 되지만 어디는 안 된다? 지역권에는 안 돼. 지역권. 알겠죠? 지역권에는 저당권을 성립할 수가 없다. 자, 65번. 청약과 승낙이죠? 1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청약은 효력이 있다. 그런데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 승낙 동그라미 특정의 청약자에게.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 이렇게.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거 65번 봐봐. 65번 청약과 승낙이라고 돼 있죠. 청약과 승낙이 돼 있죠. 그 청약 동그라미 청약, 문제 청약. 거기다가 뭐라 쓰면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돼야 돼요. 자, 3번. 청약은요, 청약 도달주의, 승낙 발신주의 이렇게. 그래서 청약은 도달, 승낙은 발송이에요. 그래서 3번 틀렸죠? 둘 다 발송 그래서 틀렸죠? 청약은 언제나 도달이에요. 격지자간에 있어서 승낙은 발신이에요. 자, 4번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뭐라고 했어? 써 거기다가 승낙 기간 내 발송 플러스 도달해야. 승낙 기간 내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 뭐가 돼야 돼? 도달해야 돼. 도달. 자, 그럼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에 대해서 줄고 연착된 승낙. 그래서 두 번째 줄 새로운 청약 이렇게.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죠. 맨 끝에다 써. 맨 끝에다가 벌 수 있다 옆에다가 옆줄 긋고 뭐라 쓰냐? 무효 행위의 전환이에요. 무효 행위의 전환. 그 다음에 66번은요. 계약재산의 과실 책임이죠. 1번.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이런 봐봐. 여기 봐봐. 계약재산 과실책임 줄거 봐. 문제. 여러분 계약재산 과실책임 문제. 여러분 계약재산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돼요?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원시적 불능 써봐. 옆줄 긋고. 여러분 원시적이란 것은
계약 체결 후를 얘기해요? 계약 체결 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미 멸실 이걸 찾으라 이 말이죠. 원시적 불능을 찾아라. 이미 멸실 그걸 찾으라 이 말이죠. 이미 멸실. 그럼 여기 딱 보면 이미 멸실이라는 것은 뭐밖에 없어? 먼저 정답 2번 봐봐. 2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동그라미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 동그라미 이미 수용 이미 멸실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그럼 다시 여러분 1번 중요해. 1번하고 1번은 뭐냐?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 줄거와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그 다음에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줄거. 그것을 써 뭐라고 쓰냐? 두 가지 쓸 거니까요. 첫 번째 뭐를 쓰냐면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옆줄 긋고 절대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옆줄 긋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X.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알았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죠?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부당이득이 아니고 574조 담보 책임이니까 계약을 해지하든지 그 다음에 대금 감액을 청구하든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절대로 안 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이 절대로 안 돼. 뭐다? 담보 책임이다. 그 말을 아주 잘 알아야 돼. 1번. 알겠죠? 1번. 자, 3번. 3번은 갑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채무자죠. 채무자로 써. 채무자. 갑은 3번에 갑. 채무자. 과실 동그라미 전소 동그라미. 그것을 뭐라냐?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해. 3번을 채무 불이행. 갑의 과실로 전소가 됐죠? 그러니까 갑이 누구죠? 채무자 귀책 사유죠? 그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해. 채무 불이행이니까 맨 끝에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됐죠? 해지 앞에다가 계약을 최고 없이. 왜? 이행 불능이니까.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해제 이렇게. 자, 4번. 을의 과실 을이 누구야? 을은요?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채권자. 채권자 과실이죠.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채권자 위험. 아, 죄송해요. 계속 지금 69번 했어요. 쏘리. 자, 몇 번이죠? 3번. 어떤지 사람들이 다 어디로 쳐다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쳐다보나. 아, 잘 찾았어요? 나는 지금요, 3번, 똑같은 3번인데요. 3번인데 그냥 눈에 들어온 거 설명하다가 눈에 들어온 게 3번. 자, 66번 3번.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줄 것이고. 그럼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후발적이죠. 후발적. 그럼 써, 거기다가 유효. 무조건 유효예요. 유효인데, 원시적은 무효, 후발적은 유효인데, 제3자 방화 줄 것이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 말이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유명화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줄 것이고, 후발적 유효. 일단 후발적 무조건 유효예요. 후발적이니까 무조건 유효. 여기서 봐봐. 임대차 계약이죠. 그럼 그림을 주기로 했죠. 그럼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서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예요? 임대인이 채무자죠. 물건 줘야 되니까. 임대인 줄고 채무자 이 말이죠. 임대인의 과실이죠. 과실 임대인 채무자 기책 사유죠. 그것을 뭐라냐? 파소 동그라미하고 그것을 써 채무 불이행. 알았죠? 가로 열고 닫고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 채무 불이행은 채무 불이행인데 이행 불능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5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죠.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했는데 후에 줄거 저당권이 실행,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알겠죠? 이것을 뭐냐서 576조 담보 책임. 576조 담보 책임 이렇게 했어요. 옆줄 긋고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점 찍고 손해배상.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선악불문이죠. 자, 67번. 요물인 거 뭐예요? 요물. 요물계약서. 그다음 현대계복. 현대계복.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대계복. 했어요? 자, 그러면 증여계약 봐봐. 증여는요 무상편무예요. 무상편무. 낙성불효식이요. 무상편무. 낙성불효식이요. 그 다음에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이 뭐냐? 그냥 3번 밑에다 그냥 5라 써. 5 임대차 계약 써. 그냥. 2번, 3번, 5번은 뭐냐면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이에요.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이렇게. 자, 68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동시행이죠? 자, 1번 기억. 담보 목적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담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담보. 그러면 담보는 뭘 얘기해요?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채권이 주된 권리. 그 다음에 저당권이 종된 권리죠. 우리가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기억. 담보 목적의 가득이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 그것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가 선이행이야. 선이행. 먼저 선이행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 임차권 등기명령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임차권 등기명령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를 먼저 반환해? 여러분요 두 번째 줄 보증금 반환 의무 줄 긋고 선이행이야. 선이행.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해야 돼. 4번 해제. 해제. 무효 취소 해제 써. 거기다가 해제 앞에다 써.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그 다음에 니을 전세 계약의 종료 시 전세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등기는 무슨 의무? 동시이행. 그래서 티긋하고 니을이죠. 5번. 자, 69번. 답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주택의 정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며칠이죠? 봐봐. 말을 읽어봐.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줄 거. 체결.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그런데 두 번째 줄.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줄고 이전되기 전 몇 시? 그럼 이전되기 전 그러면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자, 여기 봐. 그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봐봐. 여기 지금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죠, 지금? 그러면 이행기가 뭐냐? 이행기가 3월 1일 이행기란 말이죠. 3월 1일 이행기. 이행기. 여기서 2월 20일 날, 여기서 건물이 몇 살 됐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행되기 전, 이걸 지금 얘기하잖아. 이행되기 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체결했으니까. 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후발적이라니까. 체결하기 전 원시적, 체결하고 난 후는 무조건 후발적. 그런데 학생들에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전 그럼 학생들은 원시적, 후 그럼 후발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행하기 전 이렇게 말을 해. 전. 그럼 여기를 얘기해. 여기니까 여기죠. 후발적.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후발적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밑에 주택이 태풍. 그럼 뭐죠? 쌍방 귀책 사유 X. 쌍방 귀책 사유 X. 1번, 2번 묶어야 되겠죠? 그럼 봐봐 여기요. 지금 갑하고라고 지금 봐봐 여기. 갑하고라고 둘이 지금 잘못이 없다잖아요. 그럼 봐봐 건물이 며칠 됐는데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봐 그것을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금 청구를 못하니까 결국 갑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것을 말한다 대가의 위험, 반대, 급부의 위험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못 받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을은 갑에게 준 계약금하고 중도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은 갑에게 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우리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니까 만약에 설령 건물이 이렇게 며칠 됐다 할지라도 갑이 을에게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니까. 임의규정이니까. 이게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금 봐봐. 건물이 며칠 됐죠?
멸실됐죠? 이런 봐봐.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죠. 지금 건물이 멸실됐죠? 태풍으로 쓰러졌죠? 가분들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결국 을은 갑에게 준 계약금 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인해서 그렇더라도 태풍에 쓰러지든 말든지 무조건 잔금은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있다. 알겠죠? 자 볼까요? 1번 태풍으로 멸실됐다.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써 거기다가 대가의 위험, 그 다음에 가로가 닫고 반대 급보의 위험. 됐죠? 자, 2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다.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번 알았는데 2번을 몰랐다. 이 좀 이상하죠, 머리가. 그렇죠? 반환할 의무가 있다. 써 거기다가 합의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합의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가로 여기 닫고 임의 규정 이렇게. 합의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 임의 규정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안 배운 거 지문이 몇 개 나왔죠? 배우지 않는 거. 내 말은 공부는 내가 뭘 얘기하는 거냐? 공부는 반복하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너무 지금 3월달이잖아요. 4, 5, 6, 7, 8, 9, 10 아직도 7개월 남았어요. 알겠죠? 아직도 여러분요 반복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죠? 우리 기출문제 지문 그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 한 거 있죠? 그것을 일단 항상 계속 그거 들으면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을 때 꼼꼼하게 들어서 쓸 거 다 메모리를 다 하란 말이죠. 쓸 거 메모리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몇 번째 반복적으로 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풀려면 한 부를 더 복사를 해. 알겠죠?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보지 않고 이걸 보면서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중요하고 이걸 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이렇게 보죠. 그럼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지문이 200개라고요. 40문제니까. 근데 지금 코멘트까지 하는 거 하면 지문이 한 400개, 500개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계속 봐. 보고 나서 뭐 새로운 것을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러면 이미 올라가 있죠, 카페에. 집에서 프린트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해설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제 여기 학원에 오다가 사고 난 분이 있어요. 포항분들 와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차가 폐차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학원에 와가 저한테 이제 온다고 4명이서 올라다가 대구 사람들하고 올라다가 포항분이 운전하다가 뒤에서 BMW가 박아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차를 폐차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지금 한 달 한 보름 정도 됐거든요. 어제 한양대 병원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보험사고 하려면 합의를 하려면 뭐 알아야지 완벽하게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양대 병원에 왔거든요. 그래서 치료 검사 다 하고 이제 갔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와가지고 검사 결과 본다고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첫 시험 할 때는요, 이분이 너무 자기 고집대로 공부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됐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학생들한테 휘둘러가지고 이 공부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고환사와 알죠? 안면이 마비돼가지고 입이 돌아가요. 고환와사인가? 와사? 고환사와가 아니고 와사야? 오케이. 죄송해요. 그냥 그러면 약간 입이 돌아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요. 한쪽이 안 움직인다요. 안 움직이는데 어디 있냐? 그러니까 독서실에. 그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빨리 병원 가라. 병원 갔어요. 시험 칠 때, 시험 치고 그럴 때는 너무 떨어가지고 시험지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완벽주의 있어가지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할 때 2차 하지 말라고 했어요. 2차 하지 말고 그냥 1차, 왜냐면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 했냐. 내가 지금 문제 있죠, 문제. 기출문제 지문 이거 주면서 내가 강의 쭉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쭉 봐라. 한 번 들을 때 똑바로 들어라. 왜냐면 2번, 3번 들으면 시간 아깝잖아요. 계속 들으면 좋은 건 좋은데 계속 들으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속도 빠르게 해서 여러분요 지금 실장님들이 지금 강의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니까 곧 오픈될 거예요. 알겠죠? 이게 되게 복잡해요. 올리는 것을 이쪽에 다 강의를 올려야 돼요. 저쪽에서 올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올리면 나중에 사이트 되면 속도를 빨리 갈 수 있죠. 그리고 빠르게 들으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처음에 들을 때 잘 적어놓으면 그냥 누워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책만 보면. 그래서 잘 적어라. 적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얘기해라. 그럼 한 부를 더 복사해라. 복사해가지고 보지 말고 여기를 자기 혼자 내가 얘기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한번 해설 한번 해봐라. 해설을.
그분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했죠. 그래서 그분은 내가 뭐 이거 세습을 하잖아요. 세습을 하면 먼저 적어. 하고 나서 다시 자기네 집 그 부동산에 우리 학원 같은 프린트가 복사기가 있어요. 우리 학원 같은 복사기. 그래서 그걸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한 2번, 3번 보고 다시 자기 나름대로 딱 보고 나서 바로 거기다 또 몇 번 적고 몇 번씩 이렇게 2번씩 이렇게 계속 적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요. 이번에 1차를 합격했을 때 뭐 엄청나게 고득점을 했죠. 근데 어제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고득점으로 합격한 거 그걸 서류를 지금 뭐죠? 복사해 놓은 거 있대요. 그걸 자기 거 출력해 놓은 거 있대요. 뭐죠? 합격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쪽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한 달 보름 동안 지금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뭐, 왜냐면 그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격증이 자기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까 자기 대표 이름으로 입금이 되니까 자기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 뭐 5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주는 거예요. 처음에 사고 반파됐으니까 240부터 출발하더라고요. 240.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루 일당이 5만 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용서가 안 된대요. 자기 공부 못 하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 복사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일단 안 되면 변호사까지 해가더라도 일단 1,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 공부할 수 있는 저는 상당히 이동생도 잘 알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분은 이 강의 안 들을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동생하고 우리하고 야 큰일이다. 저 어떻게 하면 좋냐. 왜냐면 자기 고집대로 자꾸 공부하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다행히 한 번은 이제 막 떨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그냥 자기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바로 바꿔가지고 하는 대로 이렇게 여기 지금 정리하죠? 정리하는 거 열심히 멀었어요. 쓰고 나서 다 처박을 거면 그렇잖아요. 손 아프게요. 이걸 쓰고 나서 이걸 계속 보고 하나를 더 복사해가지고 전혀 돼 있지 않는 거 아는 것을 자기 혼자 해설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또 대구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학생들 두 사람이 세 사람인가를 그걸 가지고 자기가 또 가서 해설을 해줘. 자기가 보고 가서. 그러니까 공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가 뭐 계속 그 큰 학원, 거기도 대구에 되게 큰 학원이거든요. 그 큰 학원에서 항상 오면은 항상 3위 안에 거의 다 들었죠. 뭐 탑을 계속 하다가 어떻게 뭐 안 좋으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메모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뭐를 이렇게 암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민법에서. 알겠죠? 그래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책을 보고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또 집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한 부로 더 복사하든지 이렇게 학원에서 뭐 비용을 넣고 질문하고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설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건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지만 뭐가 되냐? 암기가, 메모리가 되는 거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메모리도 중요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암기력이 수반됐을 때 캐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학생들은 이해하러 가니까 계속 이해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첫 시간에 첫날 강의할 때 얘기했죠? 앞바퀴는 이해하고 뒷바퀴는 암기예요. 이해하고 암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보면 어느 선생님들은 뭘 이렇게 찍어준대. 이러면 이건 공부하려면 공부를 몇 년씩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민법은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알겠죠? 이해하면은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게 줄어드는데 왜 이런 짓을 해요? 몇 년 동안씩. 알겠죠? 그러니까요, 앞에가 이해, 뒤에가 암기예요. 알겠죠? 이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뇌를 조금 고생시켜야 돼요. 뇌를 조금 고생.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걸 잘 안 해, 암기. 왜냐면 자꾸 눈으로만 봐, 눈으로. 눈으로 보면 안 되니까 눈으로 보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필기 같은 거 있죠? 그것이 전혀 안 된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해설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공부가 끝이에요. 약간 힘든데 한 번만 연습하면 금방 돼. 모든 과목이 다. 한 번만 연습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민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기출문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민법 초치 같은 거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쭉 보더니 책을 한번 보고 나머지 하나를 더 사가지고 이러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볼 때는 메모되어 있는 거 보지 말고 메모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 무슨 말이죠? 이걸 보고 안 되면 메모된 거 다 찾아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 듣는 것보다 책으로 눈으로 보는 거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책으로 보는 게 눈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요. 공부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뭘 해야 돼요? 계속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강의를 들어가지고 알면 책으로 이제 와야죠. 책으로. 활자로 와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뭐 30점, 40점 맞았다. 그럼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거죠. 알았죠? 그러니까 뭐 너무 점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고. 알았죠? 자, 다시 한번 보셔요.
다음에 70번인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럼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죠? 낙약자한테 하죠. 누가? 낙약자. 2번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뭐다? 성립요건이 아닌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줄고 봐. 계약의 성립요건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 제3자 계약 성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성립해. 합의. 요약자, 낙약자 합의. 이러면 그 옆에 수익의 의사표시가 되어 있나요? 거기를 줄고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 이렇게.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이건 요약자죠. 이건 뭐죠? 을이 낙약자죠. 낙약자. 그다음에 이 병이 뭐죠? 수익자죠. 그럼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럼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동시행해서 을은 병한테 잔금을 줄 거 아니에요. 무슨 관계? 동시행이죠.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관계를 한다? 보상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은 갑이 나한테 등기를 줘야 나도 대금을 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 갑이 나한테 등기를 안 주면 이 말이죠. 나도 너한테 뭐를 줄 수 없다? 대금을 줄 수 없다. 한번 봐요. 보면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요약자와의 계약 줄거 봐. 그것을 뭐한다? 보상관계죠.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꼴 동시이행 항변권 이 말이죠. 이걸 동시항변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자, 그러면 5번은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줄 것이고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 권리가 생긴다. 아까 말했죠?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줄고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가장 정답으로 많이 하는 것이요. 소멸시키지 못한다. 또서 소멸이다 뭐라 했냐? 변경시키지 못한다. 소멸하거나 변경을 시키지 못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변경이나 소멸을 시키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4번 안 했나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 거기다가 계약 당사자 X.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의 당사자는 오로지 누구하고 누구다? 요약자와 낙약자. 따라서 채무불이행 줄 것이고 맨 끝에 해제 동그라미하고 해제 X. 거기다가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해요.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계약의 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